안녕하세요. 나란말씀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문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업하는 도중에 워낙에 문법 그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갖지 못해서 지금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의문 변동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고요. 모쪼록 이렇게 기본적 개념을 강의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세세하게 나눠서 그 한 강의로 다 올리지 않고 여러 개의 강의로 한번 나눠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중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확실한 어떤 그 개념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의문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의문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절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소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형태소의 개념에서는 특히 실질적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의 의미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품사의 체계를 갖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의문 변동에 대해서 배우겠죠? 네, 그걸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강의에 지금 이제 나올 어떤 그 자료들은 문법 특강, 문법 자료 특강이라는 어떤 그 책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걸 다 일일이 필기를 하고 쓰고 수업을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구글로 검색했더니 문법 자료 특강이라는 지학사에서 나온 뭐 얇은 책인 것 같아요. 그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한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의 개념과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의문. 네. 음향과 뭐 음성 뭐 이런 것들은 이 내용대로 한번 보시면 돼요. 별건 아닙니다. 음향이란 것은 어쨌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음성이란 것은 사람의 발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향은 자연에서 나온 소리고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온다는 소리의 어떤 그 차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이 의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해준 거 그냥 옆에서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는 걸로 그냥 외우면 간단할 것 같아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자, 그러면 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밑에 요 내용이 보입니까? 지금 요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과 달, 볼과 벌, 설과 섬,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야. 우리는 이 각각의 단어들을 모두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어떤 개념을 갖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보면 달과 말의 차이점에서는 다 여기까지는 다 공통되는데, 그죠? 단지 뭐 때문에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요 부분이 달라서 달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달이고 말은 따가닥따가닥 달리는 말로 우리는 인지를 하잖아요. 달, 말,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근데 이거는 자음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잖아요. 이게 의문의 차이예요. 의문의 차이. 그러니까 의문은 자음과 모음을 모두 통틀어서 반모음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자, 볼과 벌이 있어요. 볼과 벌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된 분부는 아마도 비읍, 그죠? 자음 비읍과 자음 리을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오와 어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죠. 볼 할 땐 사람의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볼록한 그 말랑말랑한 살덩어리인 이 볼 부분. 그다음에 벌, 이거는 뭐 날아다니는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그 힘들게 고통을 받는 거 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건 바로 이 모음의 차이 때문이죠. 오와 어라는 모음의 차이 때문에. 이게 의문의 차이입니다. 이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소리의 채소단입니다. 소리의 채소단이. 그 다음에 설, 구정, 신정할 때 그 설과 그 다음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인가 있는 섬, 제주도와 같은 그런 섬. 이 둘의 차이는 또 뭡니까? 시옷과 어까지 다 똑같아요. 그죠? 서까지 똑같은데 끝에 나오는 종성에 요게 달라. 리을과 미음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또 자음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어떤 의미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분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이 부분은 초성의 자음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중성의 모음이 틀리고 그 다음에 종성의 자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여기다 적어주는데 이를테면 아까 썼던 글자 중에 섬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서 초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시옷 그 다음에 그 중성이라는 것은 요 어를 말하는 거고 종성이라는 것은 요것을 말합니다. 이게 초, 중, 종 초성, 중성, 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말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상당히 독립적인 아이예요. 얘는 혼자서 쓰일 수가 있거든요. 혼자서 발음될 수 있고. 자, 아, 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기 이응은 없는 놈 쳐야 되는 거죠. 소리값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성의 이응은 허수입니다. 허수. 그냥 없는 놈이라고 치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면서 여기에서 이 이응을 여기다 표시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응은 없는 놈이라 치면 돼요. 다른 예로 들어줘요. 자, 우유. 수업 시간에 항상 말했죠. 우유라는 요 이응을 넣은 단어나 요거나 발음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초성에 나오는 요 이응은 그냥 없는 놈으로 치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음절은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색을 쳤네요. 어쨌든 두 번째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두 번째 경우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경우 뭐가 있을까? 뭐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음절일 뿐이니까. 호! 라고 쓴 어떤 뭐 글자가 있다 치면 여기서 자음은 히읗이죠. 그다음에 모음은 오죠. 네.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냥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 의미를 가진 단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까 봤던 말이라는 단어가 그렇겠지. 왜냐면 여기에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우리나라 말의 어떤 글자는 총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케이스, 자음과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케이스,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케이스. 여기서 초성, 중성, 종성은 뭐다? 첫 글자, 중간 글자, 첫 소리, 중간 소리, 마지막 소리, 끝 소리. 네.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 개념이에요. 요걸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자,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음절의 유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거,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거,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또 이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음절은 뭔가? 대체 선생님 음절은 뭐예요? 이것도 설명해 준다고 했죠?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음절은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에 말했겠지만은 발음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그러니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예를 들어줘야지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라. 얘는 몇 음절이야? 웃어라 라고 우리는 웃어라 세 번 발음하니까 3음절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 음절을 글자 수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 웃어라는 그 음절을 갖다가 본다면 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린 발음할 때 라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사실 음절은 요것이 아니라 웃어라가 아니라 요거예요. 웃어라. 자, 다시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미리 문장을 썼는데 보세요. 갑돌이가 비빔밥을 먹었다. 이거는 몇 음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음절이라는 걸 11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글자 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음절을 분석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갑돌이가 비범이 아닙니다. 밥을로 해야 되겠죠? 비빔밥을 먹었다. 요게 정확한 음절입니다. 이게 음절이에요. 요게. 우린 이렇게 발음하니까요. 소리의 단위, 발음의 최소 단위라니까요. 음절은. 그러니까 표기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절은 발음할 때의 그 모양을 갖다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음절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이고 한 번 발음할 때 한 번 낼 수 있는 그 소리의 단위가 음절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음체계표예요. 쪽지 시험까지 보면서 우리 외웠었죠, 그죠? 근데 이게 쉽게 안 외워지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분명 그 음문 특강이 있었어요. 네, 꽤 한 달 전이었나요? 어쨌든 그때 동영상 강의 올리면서 그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가지고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들을 위한 그 문법 강의 중에서 의문에 대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음 체계표를 외우는 방법을 갖다가 선생님이 말해줬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드스즈 그흐 그다음에 마누라야 라고 외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패턴으로 외운다고 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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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얘는 조금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이 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랑 좀 약간 다르게 지금 요거 특히 유음과 비음의 위치도 그렇고 비강음, 구강음이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좀 약간 독특해서요. 선생님이 다시 어쨌든 그 외우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쭉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여기로 그래서 여기에 브, 드, 스, 즈, 그, 흐 이렇게 외웠었죠. 아니면 여기다가 뭐 글자를 집어넣어서 바다 사자가 하하하하 웃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줄에 또 라인에 맞춰서 마 에이 요것도 같이 쓸게요. 똑같은 색깔로 마 누 라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에는 요 기역과 똑같은 라인에 위치시켜 줘야 돼요. 같은 영국의 음이거든요. 좀 약간 어긋났나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마 누 라 야 네 단순화 시켜보면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요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다음 나머지는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프프 드뜨트 스스 그다음에 즈쯔츠 크크크 그다음에 흐 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좀 약간 지저분하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그래도 일단 나와 있는 표를 갖다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눈 거잖아요. 브, 뿌, 프. 이거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어준다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평음, 얘가 평음이에요. 평음. 얘가 경음이다. 경음. 거센소리는 격음이라 불러요. 한자음으로. 그래서 예사소리는 일반적인 소리를 얘기합니다. 예사소리라는 개념을 모를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리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소리가 브, 드, 그인 거죠. 거기서 좀 더 좀 세게 발음하는 걸 뿌, 뜨, 끄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거세게, 거칠게 발음하는 걸 프, 트, 크 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이쪽 라인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파열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입의 모양을 그 입의 모양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아예 막았다가 터트리듯 파열시킨다는 거예요. 파열. 터트리듯 발음하는 것들이라서 다 얘네들은 모두 터트리면서 발음하는 애들이거든요. 브, 드, 그. 이게 조음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입술에서 터트리고 얘는 잇몸에서 터트리고 얘는 여린 입천장에서 터트려요. 그냥 브, 드, 그를 발음할 때 보면 이 발음할 때 이 어디 혀의 위치 그 다음에 입술 위치를 갖다 잘 우리는 인지하면서 발음하면 아 이래서 브가 입술 소리이고 파열음이구나 아 드가
잇몸 소리고 파열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브, 드, 그. 지금 발음하는 소리도 들려서 알겠지만 터지듯 발음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찰음부터 볼게요. 마찰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아주 적게만 통과하게끔 만들어서 공기에서 공기가 마찰되는 소리를 갖다 통해서 발음되는 거기 때문에 마찰음이에요. 그래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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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모두 스 하는 마찰 소리가 들리죠. 마찰음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파찰음이라는 건 이 둘을 섞은 거라 보면 돼요. 파열음 플러스 파찰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줄까요? 파열 플러스 마찰이에요. 파열 플러스 마찰이 파찰이에요. 그러니까 터지는 속성과 뭐 마찰되는 속성이 합쳐진 게 파찰음인 거지. 그래서 즈, 즈와 같은 경우 즈 자자 뭐 줄 할 때 우리는 뭐 정말 빠르게 순식간에 발음을 해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즈라는 발음을 천천히 발음하면 처음에는 공기를 딱 막아놔요. 터트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아놨다가 살짝 터트리면서 살짝 미세한 틈을 만들어줘서 공기가 흐르는 마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터트림과 동시에 마찰의 소리를 갖다 활용하기 때문에 파찰음이에요. 즈, 즈. 그죠? 뭔가 공기를 딱 막아놓잖아요. 즈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미 딱 닫혀 있어. 준비 자세가. 그죠? 그러면서 천천히 열면서 공기를 흐르게 하면서 마찰음을 낸단 말이에요. 막았다. 즈. 그죠? 터트리는데 팍 터트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면서 마찰음을 낸단 말이에요. 즈. 그래서 파찰음.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유음이라는 것은 그 흐를 유자를 쓴 건데 입안에서 그냥 흐르듯 발음되는 소리라 유음이라고 하는 거고, 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코 비자를 써서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발음되는 소리예요. 코의 도움이 없이는 얘는 발음들이 힘들거든요. 특히나 얘네들을 종성에 넣어봤을 때 발음하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을 끝소리에 넣어서 발음하면, 자, 그럼 이를테면 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담, 단, 당 이걸 발음해보면 발음이 안 돼요. 담, 당, 당. 지금 선생님이 코 막고 발음했거든요. 되게 웃기지만 당, 당, 당. 안 돼요. 그죠? 되게 소리가 웃기죠. 코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모두 그 코에서 나오는 소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음입니다. 미음, 니은, 이음은 비음이죠.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요걸 이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좀 약간 독특한 게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 울림 소리, 그 다음에 여기가 울림 소리거든요. 네. 유성, 무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폐쇄음이라고 해요. 폐쇄음. 얘네들은 폐쇄음이에요. 폐쇄음이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저기 그 끝소리로 왔을 때 소리가 닫히는 소리거든요. 뭐 다로 얘기하면 답, 닷, 닭, 닷, 닷, 닷 똑같잖아요. 그죠? 소리가 탁 막혀버리잖아요. 폐쇄음이에요. 근데 울림 소리는 계속 울리거든요. 담, 단, 당, 달 울리죠. 끝까지. 근데 얘네들은 안 울리고 그냥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폐쇄음이에요. 답, 닷, 닭, 닭, 닷. 뭔가 모자란 사람의 말을 같죠. 어쨌든 그게 차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음이치 한번 볼게요. 조음이치. 일단 불을 발음했을 때 보면 부는 상당히 입술을 하는 것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우린 인지할 수가 있어요. 알죠?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입술 소리예요. 근데 한자음도 꼭 알아둬야 돼요.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영구개음, 후음.
일단 브는 순음이다. 양순음이라고도 해요. 양순음. 입술 소리. 브. 위아래 입술을 갖다가 딱 막아놨다가 펑 입술을 터뜨리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입술 소리입니다. 브. 드. 드 발음할 때 그 혀의 위치를 잘 보세요. 이게 혀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자, 여기다 그릴까? 자, 혀의 위치를 그린다면 좀 사람을 좀 이쁘게 그려서 지금 아이패드로 그리는 거라 그리 이쁘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입이 있으면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치아가 있고 이빨이 아니 이빨은 그 동물한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천장이 이렇게 있고 혀가 있으면 혀를 드라 발음할 때 여기 윗 잇몸 쪽을 갖다 혀 끝으로 딱 막아놔요. 네, 이렇게 아래 치아 위 치아. 그런데 이 혀 끝으로 윗 잇몸 쪽에 치아 뒤에 있는 잇몸 쪽을 갖다가 탁 막아놓고 있어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네, 그러면서 드를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드 터트리면서 윗 잇몸을 혀 끝으로 막아놨다가 드 터트리면서 발음하죠. 발음해보면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잇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센 입천장 소리 즈. 이거는 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혀가 여기는 이렇게 그렸는데 지우개를 지우고 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즈. 그러니까 여기가 윗 잇몸이고 여기가 센 입천장, 여기가 여린 입천장으로 봐야 돼요. 그럼 센 입천장 쪽을 혀 거의 전체로 보고 싶은데 어쨌든 중간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놔요. 센 입천장. 얘가 센 입천장이라니까. 센 입천장. 여기를 막아놓으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요. 발음할 준비를. 그러면서 여기를 조금만 터트리면서 즈 하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센 입천장을 활용하여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경구개음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를 발음할 때 역시 또 여러분들의 그 발음 기관에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또 여기를 다시 지우자면 사실 우리 혀는 그를 발음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혀가 이렇게 돼요. 저 혀뿌리 혀 끝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저 뒤에 몰캉몰캉하고 물렁물렁한 저 혀 입천장이 있어요. 혀로 아 해서 대 보면 이 부분은 좀 약간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쪽은 아주 몰랑몰랑한 그 여린 입천장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혀뿌리로 막아버립니다. 준비, 기억이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막아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여길 터트리면서 발음해요. 이렇게 터트리면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그, 그죠? 혀뿌리로 저 뒤에 쪽에 입천장을 막죠. 그다음 터트리면서 그라고 발음하죠. 그죠? 아, 그다음에 시옷 안 했네요. 시옷. 그죠? 시옷. 얘도 아까와 같이 그 윗잇몸. 그러니까 위치야 바로 뒤에 있는 잇몸 쪽을 갖다 혀 끝으로 막는다기보다 얘는 모기 때문에 마찰음이기 때문에 살짝 미세하게 틈을 만들어 놓고 발음합니다. 스, 그죠? 스, 수원, 서울, 그죠? 얘는 막아놓지 않는다니까요. 마찰음이니까요. 막아놓는 건 파열음과 파찰음, 그죠? 그래서 스. 근데 발음되는 쪽이 잇몸 소리거든요. 잇몸 소리, 그죠? 잇몸 쪽에서 하니까 잇몸 소리. 마찬가지로 여기 울림 소리에 있는 내용 중에 뭐 미음 이것도 발음하면 무 입술을 쓰니까 입술 소리, 그죠? 얘도 그 다음에 니은 느 얘도 역시 윗 치아 뒤에 있는 윗잇몸 쪽 그것을 혀 끝으로 느 막았다가 그
그 막았다가 공기를 터트리면서 발음하긴 하지만 파열음이라 볼 수가 없는 게 코 쪽에서 나온 소리가 아주 강하거든요. 느, 느, 그죠? 그 다음에 이응, 얘도 입천장 소리를 활용해서 열입천장 소리를 활용해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자음체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체계 들어갈게요. 자, 모음체계는 지금 이건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해줬었죠.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더라.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다 써줄게요. 키위를 주게 되, 엇, 소, 내, 가.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죠? 키를 주게 되어서 내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강조해야 될 게 지금 아니, 혀의 높이가 여기 이쪽부터, 이쪽 라인부터 설명해 줄게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것은 혀의 높이가 높은 건 고모음, 낮은 건 저모음이에요. 근데 발음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요거,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애와 요 애를 갖다가 구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야, 이 어이의 애와 그 다음에 아이의 애를 갖다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면 아주 그냥 유식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구도의 차이에 따라다. 개구도. 개구도.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이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하면은 입이 거의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발음하죠. 좀 더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장 크게 여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입을 벌리는 거죠. 입이 벌어진다는 것, 턱이 내려간다는 것은 혀가 내려간다는 거니까 저모음이에요. 혀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니까 저모음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 왜 발음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턱이 벌어지는지. 얘가 더 턱이 벌어지니까 얘는 중모음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턱이 벌어지죠. 얘가 가장 많이 벌어지니까 저모음이에요. 마찬가지.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혀의 최고점이 좀 앞에 위치해 있는 거, 혀의 최고점이 좀 앞에 위치한 모음들이 위에라는 얘기예요. 근데 혀의 최고점이 대체적으로 뒤에 가 있는 모음들이 다 모두 오예요. 그럼 약간 우는 발음할 때 혀가 좀 약간 뒤로 좀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네. 위에는 그냥 발음하는데 오 발음할 때 혀를 진짜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살짝 좀 뒤로 당겨요. 예.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설모음이고.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평순과 원순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입술의 모양 얘는 어떻게 입꼬리 부분을 좀 좌우로 좀 벌리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평순 일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다음에 원순 이건 동그라미에 가깝다는 건데 위, 왜, 우리는 사실 이거 수업 시간에 말했죠. 왜 이중 모음식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위, 이거라니까요. 입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단모음이니까. 그래서 얘는 입 모양이 좀 이렇게 입술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가까운. 근데 이는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일자에 가깝게 요 치아입니다. 요거 치아예요. 예. 근데 원순모음은 좀 약간 동그란 입술 모양 동그란 형태를 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입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지만 오 모두 동그란 모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순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됐죠?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내용은 밑에 자세하게 지금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중 모음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거든요. 자, 이중 모음이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으로, 그러니까 얘는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져요. 단모음은 안 달라지거든요. 그대로거든. 이, 에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입 모양이나 혀 위치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중모음은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변형돼요. 그래서 반모음 2계열과 그 다음에 오우계열, 2계열과 오우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단모음과 플러스 반모음, 아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보면 돼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것을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중모음의 종류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알겠죠? 야, 여, 요, 유, 예, 와, 워, 왜, 이렇게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의라는 이중모음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얘는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요 나머지 것들은 꼭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반모음, 이거 사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라는 자음에다가 검정색으로 쓸게요. 미안합니다. 이라는 자음에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오 그다음에 우라는 계열에다가 이렇게 위에 요걸 붙이면 반모음이라는 표시거든요. 반모음. 그러니까 반모음의 성질이 무엇이냐면 얘는 여기 써 있네요. 고맙게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반모음 이 또는 오우 계열의 어떤 반모음은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질이 모음 쪽과 비슷한 성질이 있긴 해요. 근데 얘가 의존하는 걸 보면은 봐봐요.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음은 혼자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문 규정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단어가 될 수가 그러니까 음절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얘가 혼자는 이거를 우리는 선생님 이거 발음하면 음절 그 아닌가요? 아니죠. 이걸 발음할 때 우리는 편의상 그냥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만 요건 없어야 되는 거냐. 그냥 이것만 발음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니까. 꼭 뭐가 있어야 돼? 모음이 있어야 돼. 모음이. 그러니까 모음이 있어야 지금 이것도 발음도 지금 을을 붙여서 했겠지만 구 아니면 강 아니면 뭐 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책상, 어느 글자든 간에 모음이 안 섞인 게 있던가요? 없어요. 모음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음은 아주 독립적이고 홀로 쓰일 수 있는 성격이 있지만 자음은 그렇지 못해요. 꼭 모음에 의존해야지만이 글자를 이룰 수가 있고 음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반모음도 마찬가지라고. 반모음도 꼭 모음에 붙어야지만이 의미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얘네들 그러니까 2계열과 5계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와 요거 두 가지 종류의 반모음이 있는데, 이게 이야, 여, 요, 유, 와, 워, 왜 요것들. 요거는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이 반모음 이와 그 다음에 아가 합해져서 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랑 그 반모음 표시해 줄게요. 여기에 어가 붙어서 이거 더 그렸네. 어가 붙어서 여가 되는 거예요. 이어를 빨리 하면 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반모음 이 플러스 오, 요 이런 게 이거 다 해줄 필요는 없겠죠? 이쯤 되면 이제 눈치 깠겠죠, 그죠? 네, 눈치 챘겠죠. 좋은 말 써야지. 네. 그래서 요게 단모음들.
단모음. 얘도 마찬가지로. 네. 됐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 쓰기 시작한 거 끝까지 써야죠. 뭐 얘는 여기에다가 얘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모음에다가 애가 붙은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반모음 오에다가 아가 붙은 거고, 우 플러스 아, 오, 아, 와가 되는 거죠. 또 얘는 그 이거는 우어니까 우의 반모음, 우계열, 오우계열에서 어쨌든 우의 반모음에다가 어가 붙어서 워. 그다음에 얘는 오에다가 애가 붙은 거고, 얘는 반모음 우에다가 애가 붙은 거죠. 네. 됐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어쨌든 반모음이라는 건 모음의 성질과 약간 그 비슷한 성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반드시 어딘가에, 그러니까 어딘가에가 아니라 모음에 의존해서 모음에 붙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애라는 걸로 본다면 자음과 성질이 아주 비슷한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모음입니다. 네. 대충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강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형태소 뭐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 강의는, 아니 오늘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또 만들 건데 어쨌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